네, 지금부터 관련 소식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말 방송 직전에 지금 청와대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5명이 이 비서실 소속 이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데, 먼저 민병두 의원님.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게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당정청 개편이 총선 직후 아니면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네. 아니면 올 연말 12월 달에 이제 계절적 수요가 있죠. 예, 예. 뭐 다음에 이제 출마할 사람들 지방자치 선거에 예. 이런 거에 맞춰서 한 3번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네. 이번 청와대 비서들 사이는 네네. 2주 전에 소폭 예상됐던 거죠. 2주 전에 정무수석을 포함하여 예. 몇 분이 이제 인사 대상에 거론됐었는데 오늘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비서실 소속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 약간 좀 뜻밖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이제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 때 메신저가 어떤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최근에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네. 사실은 비서실장의 명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네. 예. 또 엊그저께 이제 밝혀진 것처럼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볼 때 실망할 만한 요소가 있다든지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의 메시지가 예. 메신저로서 힘을 갖게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네네. 아마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야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사의 표명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의 연속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가 안 된다. 예. 예. 왜냐면요, 어떤 2주택, 다주택, 이런 것이 어떤 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시장 경제에서. 그런데 청와대라든지 여당에서는 다주택을 반드시 정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청와대 참모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처분하지 않았다. 예. 이것이 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김주원 민정수석만 하더라도 2주택, 강남권에만 2주택인데 이 중에서 한 채를 팔겠다. 이렇게 해서 유임이 됐다라는 또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2주택 중에 한 주택을 내놓은 줄 알았는데 시세보다도 훨씬 높게 내놔서 네. 이거는 팔 의향이 없다. 이런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또 아내 탓을 해요. 예.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과연 이것이 건강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집을 팔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의아하지만 이 집을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계속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내놓으면서 계속 꼬이고 있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각종 집값 대책이라고 내놨던 것이 알고 보니까 섣부르게 내놔서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청와대의 처사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조롱한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런 사의 표명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해 충돌 회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면은 신뢰를 갖기 힘들죠. 그런 점에서 다주택을 제한하는 거, 그 자체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그 매각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점, 그 점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기실에서 잠깐 댓글들을 봤더니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청와대 다주택자 중심의 어떤 일괄 사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주택을 택했다. 네, 벌써 이런 조롱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누가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냈으면 스스로 지켰어야 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혼란상을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마음을 등놀리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사표를 수리할까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우리 비서진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 도덕적, 윤리적 어떤 책무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이 범죄는 아니지만 입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령 국회 정무위나 산자위나 이런 데는 주식을 갖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배제 신탁하게 돼 있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관련 입법을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배제 신탁을 한다든지 다주택자가 제한된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어떤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런데 예. 이 일괄 사태가 과연 받아들여질까? 이건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사의 표명을 한 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 비서실 소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지 민정수석, 인사수석 이런 분들이에요. 예. 많게는 4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분들. 그런데 오늘 정책실 산하의 수석들은 또 그대로 있어요. 네. 정책실 산하에 있는 분들도 3채 가진 분이 있고 2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그만두고 또 누구는 잔류하고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처음부터 어떤 팔겠다, 다주택을 갖지 않겠다 이런 서약이 굉장히 우습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며칠 전에 그 여당 의원 한 분이 국회 토론에 나와서도 예. 주택 시세 차익 얻으려는 자, 다주택자,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범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 말에 따르면. 예. 그래서 계속해서 꼬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도 김조원 수석 집 호가 논란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어제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 또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의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뭐 실생활에 어떤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때는 좀 메시지를 갖다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가 나서서 또 통렬한 자기 반성 같은 것이 있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수중 의원님이 그럼 정책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번 일은 다주택자를 갖다 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정책의 신뢰,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의 신뢰의 문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실까지 뭐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비서실 같은 경우는 노영민 실장을 포함하여 사실은 국민적으로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팀이고 또 대통령을 직접 보호하는 팀인데 그 팀들이 언어의 신뢰, 말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서 아마 책임을 지고 나간 것으로 보고 예, 예. 또 이번 일도 어떤 그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조 의원님 그런데 이런 그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 잘 모른다 이런 말이 과거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인데도 아내가 좀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의 말을 빌자면 이 정부의 공직자들에게 유전자에는 어떤 탓이 있다. 이렇게 정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산 관리는 아내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러면서 동생은 재수의 권유로 섰다. 재수탁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또 대신 설명을 합니다. 예. 이렇다면 이거는 여성 비하죠. 왜 아내 탓을 합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누구의 탓을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또 일관성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이번 며칠 전까지도 국회에 본회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집값 오른 거 전부 전 정권 탓을 해요. 네. 이 정부가 지금 4년 차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우스웠지만 이번에는 또 전부 집에 있는 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정책을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네. 자기 것도 전부 아내 탓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드는 정책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네. 그리고 예. 조금 전에 그 정책의 신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실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병두 전 의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네네. 이호승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2채를 갖고 있어요. 2채 가진 거 죄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끌어가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2채를 가지고도 뭐 팔겠다.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또 잔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또 꼬이는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현실성 이것을 좀 현실을 강조하면서 현실에 맞는 이야기들을 내놓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우리 조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이 부분 조금 짚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문제는 뭐 아내 탓, 누구의 탓을 하고 이 정책의 문제는 전 정부,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렇게 꼬집어 주셨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과거 정부가 기인한 바 그런 지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봐요. 가령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 지점이 있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잘해서 그런 거냐?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 공급 축소 정책을 펼친 것 그런 것들이 이 정부한테 부담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출범해서 3년이 지났으면 사실 이 정부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제는 40주가 경제 주기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10년이다 보면 이제 공급 정책을 이 정부에서 펼쳤어요. 그 결과는 다음 정부에서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전 정부가 공급 축소 정책을 펼쳤어요. 그럼 그것은 그 결과는 다음 정부한테 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어도 결국은 그 수혜는 또 다음 정부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부의 어떤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절반은 과거 정부에서 연유된 부분이 있고 또 절반은 그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는 지점이 있을 텐데 문제는 태도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어쨌든 뭐 과거 정부 얘기할 건 없고 미래 정부 얘기할 건 없고 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8.4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셋값은 더 오르고 있다. 정부 예상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수진 의원님, 수도권에 13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마저도 당사자들은 반응이 냉담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13만 호 중 5만 호가 공공 재건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재건축 조합원들 사전 수요 조사도 안 하고 해서 지금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3번째 대책이에요. 현 정권 들어와서 23번.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만 3년 동안 23번이면. 그러면 이게 과연 대책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번의 대책이 나왔다는 거는 앞에 대책이 다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환자에게 23번의 수술을 했다? 그 환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토론을 하고 공청회도 열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대책이 내놓으면 항상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데 국민들은 그 대책에 고통받으면서 대응책을 고민을 해요. 대책을 내놓고 대응을 고민합니다. 왜? 시장이라든지 국민의 요구가 전혀 수용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서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짓는다는 곳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 여당 소속임에도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대주택 반대하고 있어요. 진짜 임대주택이라도 가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서민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까지도 반발한다는 것.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탈당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반대한다는 것. 그만큼 정책이 설익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요. 공청회도 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도 하고 또 그 부분을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면서 나가야지 이것은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님, 잠깐 영상 저희가 하나 보고 민영님께 저희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장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한번 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여 년 이상 수십 년간 이제 축제를 즐기시고 또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또 나와서 휴식도 취하시는 그런 광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비워져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오로지 그냥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민 의원님, 지금 화면에서 본 과천시장 여당 소속이에요. 그리고 네.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도 지금 공공주택 반대하고 있고 지금 여당 안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목소리가 강하거든요. 좀 지역마다 다르죠. 예. 가령 뭐 과천시장이나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주택 공급보다는 그 지역에 그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로 놓고 볼 때는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같은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과천 같은 경우도 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것이 들어오면 베리타운으로 전락한 걸 막을 수가 있다 한 얘기고 정청래 의원도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역별로는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것이 또 지방자치의 특성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기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뉴 노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도 공공개발하고 사회적 임대주택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데 예. 사실 외국 가서 보면 다 소셜 믹스거든요. 예. 가장 잘 사는 지역에도 임대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야지 그 지역에서 가령 뭐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출근할 수 있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그 통합한 방향에서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서 여기저기 그 우리 유유지하고 여기저기 이제 이런 개발들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이상적인 대안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구부도심 같은데 갖다가 새로운 어떤 그 직주 근접형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네. 강남 대체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번 일은 그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사실은 시급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얘기한 대로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1년 후에 발효를 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완전히 교란돼 갖고 이건 뭐 서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긴급성이 필요했는데 그 경우 대통령 긴급 행정명령은 헌법에 그 발의 요건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예. 지금 뭐 조수진 의원님이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야당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는 이제 소셜 믹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커다란 방향, 네. 이 방향을 갖다 전제로 해서 좋은 의견 만들면 아마 여당도 수렴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대책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